이제 이제 너무 자, X 볼게. 자, 우리 앞에서 뭐 했어요? 앞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요? 기체 PVN의 NRT 끝. 좋아요. 자, 기체. 저거 하나 자, 기체에서 이제 1번 문제 뭐가 날 거라 그랬죠? 내신에서? 기억나? 1번 문제 뭐가 날 거야? 제이라고 하죠. 맞네. 수은기둥이죠? 수은기둥. 일기야. 수은기둥. U자가 이렇게 기둥해가지고 여기 뭐 막혔냐 뚫렸냐, 그죠? 자, 여기 뚫려 있으면 수은기둥 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얘가 760mHg 해가지고 이 계산하는 거 했지, 그지? 요거 기억나? 요게 이제 수은기둥. 자, 수은기둥의 높이로 압력 재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뭐죠? 두 번째 문제. 그 다음 뭐가 나왔죠? J자. 이게 똑같은 거고, 그죠? 수은기둥으로 이제 압력 재는 거. 같은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뚫려 있으면 대기압이 누르는 거고, 요 높이 재가지고 일기압 합하는 거, 그지? 이런 거 했죠. 자, 그 다음에 PV의 NRT. PV의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그리고 기체분자 운동론. 기체분자 운동론이 뭐예요? 그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다? 그거는 2분의 3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다. 그죠? 요거. 그러니까 결국 기체 분자의 온도가 뭘 의미한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 운동 속도를 의미한다. 그지? 자, 그리고 뭐도 기억나요? 3번. 부분합. 돌턴의 부분합 법칙. 그치? 돌턴의 부분합 법칙이 생각나죠? 자, 돌턴의 부분합 법칙이 뭐였죠? 각각 그죠. 전체 압력은 각각 기체, 뭐 질소, 산소, 그렇죠. 각각의 압력에 합과 같다 이거지, 그지?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등장했지? 특정 A라는 A의 부분합은 전체 압력의 뭐의 비율과 같다? 몰 분율, 그렇죠? 몰 분율, 몰의 비율과 같다. 왜? 부피분의 부피와 온도는 똑같으니까, 그죠? 같이 차이하니까 몰 분율. X는 뭐죠? 전체 몰수분의 자, 그죠? 자신의 몰수가 몰 분율이라고 한다. 이런 거 나왔죠, 그죠? 맞아요.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조금 하나 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압축인자라는 거. 기억나요? 압축인자. 자, Z. 자, 우리는 PV의 NRT까지 했어. 자, PV의 NRT는 자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에서 PV의 NRT지? 이상기체. 이상기체. 이상기체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상기체 조건이란 게 뭐야? 조건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서로 상호작용 안 하고 상호작용. 인력이랑 반발력이 없다. 상호작용 없다. 또 완전 탕성. 완전 탄성 충돌한다. 자, 그리고 질량이 없다. 질량은 있고. 아니 부피가 없다. 부피가 없다는 거. 자, 입자 자체에 부피가 없다. 입자 자체에 크기가 없다. 그죠? 이게 이상기체야. 자, 그러면 이상기체일 때 만약에 내가 1몰을 갖고 실험을 하면 얘가 RT분의 PV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 1이 나와야 돼. 1몰 갖고 실험했으니까 앞쪽에 이제 1이 나와야 돼. 자, 근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가 1 값이 되고죠? 1인 값이 이렇게 있어요. 자, 1에 가까우면 이상기체야. 근데 실제 기체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압력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여기가 기억나요? 네. 자, 그래서 압력이 낮을 때 이렇게 벗어나는 건 뭐 때문에 벗어나는 거죠? 인력 때문에 인력 때문에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인력. 자, 얘가 이제 압력이 커졌을 때 이렇게 1보다 커지는 건 뭐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그죠? 이 입자 자체의 부피의 반발력 때문이야. 반발력. 자, 그래서 어쩌고 막 설명하고 이제 결론이 뭐야? 시험에 그래서 실제 기체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고 실제 실험할 때랑 그 이상기체랑 언제 이상기체와 같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같은 행동을 보일 때의 조건이 뭐냐 이거지.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0도일 때였나? 아니. 그건 아닌가? 마이너스 210. 아니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 때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충분히 높을 때 이상기체 1의 값을 보이더라 얘기죠. 맞네. 그래서 실제 현재 온도 자, 25도씨면 몇 켈빈이야? 250 얼마? 298. 자, 98인데 298. 자, 켈빈 온도는 맞네. 도시 온도에 273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298 켈빈이 25도씨 상온이에요. 상온. 자, 그래서 298 켈빈. 자, 압력이 1기압이면 충분히 뭐다? 높은 온도고 충분히 낮은 압력이야. 그래서
지금 상태가 뭐다? 이상기체와 행동을 거의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실제 기체를 굳이 크게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야. 이게 압축인자. 뭐 아는 수업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렇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했어요.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딱 적은 거야. 앞에 내용 중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나올 거야. 1번, 2번, 3번 정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 했으니까 이제 뭐야? 액체. 액체를 할게요. 액체. 자, 액체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액체. 기체는 입장한 거리가 어때요? 너무나 멀어요. 자, 아까 인력과 반발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전기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멀어지면 뭐야? 거의 그죠? 인력과 반발력이 못 미친다고. 근데 액체 정도는 어떻게 매우 가까워졌잖아. 그럼 이제 걔네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고, 그죠? 자,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실온에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매체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유는? 자, 실온이 뭐 25도씨야. 자, 물은 액체인데 매체는 기체야. 왜 그래요? 메테인의 끓는 점 차이 때문이죠. 그죠? 끓는 점 차이. 자,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니까, 그죠? 어느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우리 상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액체예요. 자, 메테인은 끓는 점이 상온보다 낮기 때문에 뭐야? 끓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치? 이 두 개의 차이는 뭐 때문이야? 인력 뭐 그런 것도. 그치. 인력 때문에 힘 때문이라는 거야. 입자간 인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 입자간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로 온도와 압력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자, 물질의 상태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분자 사이의 상호 간의 힘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챕터의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누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냐? 인력이 누가 더 세냐? 그죠? 그걸 물어보는 거야, 결과. 자, 분자 간 상호작용, 물질의 상태, 기체. 자, 멀어. 상호작용이 없어. 끝. 그죠? 그래서 모양이 없고 부피가 변해. 액체, 가까워. 자,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어. 이거 따져야 돼. 자, 액체부터 따져야 돼. 그죠? 상호작용이 있어. 자, 부피가 작지만 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흘러다니기 때문에 모양은 없어. 그죠? 모양 없어. 고체, 얘는 뭐야? 고정되어 있어. 그죠?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매우 가까워. 그럼 상호작용이 매우 강해. 심지어 뭐야? 진동운동밖에 못해. 얘가 바로 떨고 있다고. 그지?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특정 모양과 부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뭐 때문에? 힘 때문에. 그죠? 입장한 힘 때문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자, 끓는 점이 높다라는 의미가 뭐야? 기체가 그죠? 기체. 온도가 높아야 겨우 기체가 된다는 거야. 그건 다른 말로 뭐야? 인력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자, 끓는 점이 높다. 우리 화학을 공부할 때 항상 왜 끓는 점 얘기 왜 하지 계속?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입장한 인력이 강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인력이 강하다. 라고 해석한다는 내용이야. 그죠? 쭉 읽어보세요. 정독 꼭 하세요. 선생님은 그냥 핵심 내용만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정독을 꼭 하세요. 자, 그 중에 이제 뭐야? 입자간, 분자간 힘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쌍극자가 뭐죠? 쌍극자 기억나요?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그죠? 어떤 애들이 쌍극자 모멘트에 있었죠? 서로 다른 애들이 만나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쌍극자라는 애가 뭐야? 한 입자에 극이 있다는 거야.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다는 거야. 아. 한 입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경우가 뭐죠? 인력이 차이가. 자, 극성분자라고 합니다. 자, 화학 한 거야 안 한 거야? 극성분자라고 합니다. 극성분자. 자, 극성분자는 대칭이 안 되는 애. 대칭이 안 되는 애. 그죠? 대칭이 안 되는 애. 대칭이 안 되는 애는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HF 같은 거. 자, H와 F가 결합하면 공유결합이죠. 자, 근데 누가? 플로린이 H보다 뭐가 더 세요? 전기음성도. 오케이. 전기음성도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자,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가 뭐죠? 얼마나 전자를 더 전자를 끌어당길 세기야. 받는지. 공유결합된 전자를 끌어당길 세기 어디로 갈수록 세? 왼쪽 오른쪽 위로 위로 갈수록 세. 오른쪽 위. 자, 그래서 플로린이 대빵이라고. 그죠? 비활성 기체 제외하면 플로린이 대빵이야. 자, 그래서 얘가 공유결합했는데 여기 있는 전자선을 얘가 뺏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이쪽에 뭐가 쏠려? 전자가 쏠려. 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된다?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자, 이런 애들을 극성분자라 하고, 자, 이렇게 전자가 쏠린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쌍극자 모멘트. 오케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자,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자, 대표하는 문자 뭐죠? 쌍극자 모멘트? 뮤. 그죠? 기억해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뭐랑 뮤. 뭐 Q 곱하기 R이죠, 그죠? 쏠린 전하는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쌍극자 모멘트예요. 그죠? 자, 화학 1학기 안 듣고 2학기 듣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뮤는 QR이에요. 이게 쌍극자 모멘트예요. 아, 얘가 쌍극자라고 하네. 자, 그럼 보자. 극성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구름 모형이에요. 빨간색이 이제 전자가 많이 쏠려 있다. 파란색이 전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야. 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죠. 이거 뭐라 그랬죠? 벡터. 자, 우리 물리하는 친구들 그죠? 벡터 계산이라는 거죠. 이거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자, 그래서 그럼 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이 쌍극자가 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자, 뭐가 생겨요? 반발력? 반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밀리나? 안 밀려요. 안 밀려요? 회전해요. 회전이요? 왜? 얘는 얘를 밀지만 얘는 얘를 땡기잖아. 아 맞네. 그래서 회전을 하게 돼요. 회전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얘가 빼르륵 돌면서 어떻게 돼? 다시 인력이 작용해요. 결국은 인력이 작용하게 돼. 그래서 쌍극자, 선생님 같은 극끼리 만나면 반발력인데요? 그럼 얘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력이 작용하죠. 메포머스 해봤잖아요. 메포머스. 네? 메포머스 몰라요? 사각형. 그렇지, 사각형. 자, 어렸을 때 우리 장난감 사각형. 자석. 자, 그치. 근데 얘 자석인데 왜 어떻게 하면 얘는 왜 무조건 붙잖아. 자석 안 안에 밀리잖아. 돌아가는 그치. 거죠. 이 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통이 있고 이 원통의 자석이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신기한 친구들은 자세히 봤을 거야.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자석이 같은 극끼리 만나면 회전을 띡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인력이 발생해요. 우리 자연 현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돼? 회전해서 달라붙으면 되는 거야. 힘의 관계에서.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얘는 뭐야? 무조건 인력이 발생해. 오케이? 인력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라는 개념 나오고 오죠. 얘가 인력이 발생한다. 전기음성도 인력이 발생한다. 인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운 거. 자, 쌍극자끼리 힘을 작용한다. 쌍극자 힘이라고 합니다. 자, 쌍극자 힘. 자, 이 얘기는 쌍극자가 아닌 애보다 쌍극자인 애는 뭐다? 인력이 더 세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뭐야? 무극성 분자보다는 극성 분자가 어떻다? 끓는 점이 높다. 이런 얘기야. 그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자, 쌍극자 힘. 자, 여기 부분적인 양전화와 음전화. 다른 애들이 어떻게? 음전화와 양전화 상호작용을 하게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알아서. 그죠? 알아서 인력이 작용하게 배치가 돼요. 자, 이렇게 가장 안정해지도록 배치가 돼요. 알아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인력이 작용해서 얘네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이 커진다. 이것을 쌍극자 힘이라고 한다. 자, 분자량이 비슷한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자, 쌍극자 모멘트가 왼쪽 뮤QR 여기 나옵니다. 자, 쌍극자의 성질이 클수록 어떻게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자,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자, 끓는 점이 높아지죠. 인력이 세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쌍극자끼리. 그럼 왜 분자량이 비슷한다는 조건을 걸었을까? 분자량에 따라서도 또 그게 그렇죠. 분자량에 따라서 작용하는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다른 거는 비슷한 조건에서 뭐만 쌍극자 모멘트만 따진다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힘 배웠어요. 분산력. 두 번째 분산력. 또는 런던 분산력. 또는 쉬운 말로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합니다. 반데르발스 힘. 또는 런던 분산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극성 분자는 인력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았어. 그럼 무극성 분자는 인력이 작용을 안 하겠네? 근데 그럼 다 기체 아니죠? 근데 그래도 작용한다는 거야. 그걸 뭐야? 분산이야. 말 그대로 뭐야? 분산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라는 거야.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전자는 뭐야? 계속 열운동한다 그러죠. 무질서하게 운동합니다. 자,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있어요. 메테인이라고 할게요. 무극성 분자. 메테인이에요. 또는 이산화탄소예요. 자, 얘가 전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얘가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순간 쌍극자라고 한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적으로. 자, 무극성 분자가 순간적으로 전자가 쏠려. 그럼 순간 쌍극자가 돼. 순간 쌍극자가 되면 옆에 있던 애가 어떻게 돼요? 같이 유도된다는 거야. 얘 때문에. 바뀌는. 얘 때문에 뭐야? 전자가 밀리면서 전자가 이쪽으로,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밀려. 전자가 밀려서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되고 이쪽에 플러스가 돼서 유발되는 거야.
자, 그래서 순간 쌍극자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고? 유발돼요. 그래서 얘를 유발 유발 쌍극자. 쌍극자라고 해요. 자, 이름이 많죠, 그죠? 자,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만들어져서 옆에 있는 애가 유발돼요. 그래서 유발 쌍극자라고 해요. 자, 순간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가 되니까 이제 뭐가 발생해요? 인력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분산력. 전자가 분산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케이? 그래서 무극성 분자도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다. 한 번 바뀐 건 근데 계속 유지가 돼요?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죠. 계속 유지는 안 됩니다. 이게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열운동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야. 전자가. 그렇죠? 이게 아까 이제 그냥 쌍극자는 고정돼 있죠. 뿔마가 고정돼 있어요. 근데 얘는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그죠?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자, 얘를 분산력이라고 해요. 자, 분산력의 크기. 자, 편극. 무슨 얘기일까? 편극. 전자가 쏠리는 정도겠죠. 그죠? 전자 편극이 잘 일어날수록 분산력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길이가 길거나 넓적할수록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분산력이라는 게 알았어. 자, 그러면 어떤 분자가 있어. 자, 여기에 무극성 분자가 요만한 애가 있고 무극성 분자 이만한 애가 있어. 누가 분산력이 더 클까? 저거. 누가 확률적으로 전자가 쏠릴 확률이 높아질까? 크기가 커야 돼요. 그죠? 크다 보면 얘는 뭐다? 이렇게 뿔마가 순간적으로 형성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떨수록 크기가 클수록. 근데 일반적으로 어떨수록 크기가 커? 분자량이 크면 크기가 커. 그치? 어차피 크긴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네. 자, 분자량이 큰 분자는 분산력이 크다. 왜? 일반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겁다고 사실 무거워서 분산력이 큰 건 아니야. 근데 무거울수록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자, 왜냐면 분자량은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원자의 실제 크기는 측정이 안 되니까, 그죠?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알겠습니다. 똑같은 애가 있어. 어떤 애가 있는데, 자, 어떤 애는 이거 분자량이 비슷해, 크기 비슷해. 어떤 애는 구형이야. 어떤 애는 얘네들이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납작하고 길쭉하게 돼. 둘 중에 누가 분산력이 더 클까? 오른쪽 거? 오른쪽. 그러니까 거리가 더 멀게 되면은 쏠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길거나 납작할수록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길거나 넓적할수록, 그죠? 분산력이 커집니다. 분산력이 커진다, 인력이 세진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 그래프 나오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얘네들 다 뭐예요? 무극성 분자고, 비활성 기차 무극성 분자예요, 그죠? 자, 분자량이 클수록, 크기가 커지죠. 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 보이나요? 그죠? 끓는 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맞죠? 두 번째, F2CL2BR2I2. 자, 얘네들도 뭐야? 무극성 분자예요, 그죠? 무극성 분자도 분자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구나. 오케이. 자, 분자량이 뭐예요? 분자량이 뭐야? 분자의 질량? 분자량이 뭐야? 분자의 질량? 맞아요.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죠, 그죠? 질량의 의미예요. 분자의 상대적 질량 값이에요. 이거 기억나잖아. 탄소 14C 탄소, 그죠? 탄소를 뭐죠? 6 해가지고 걔를 기준으로 12C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를 12로 해서 상대적인 비율 값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분자의 모양. 자, 펜테인이 있어요. 펜테인 탄소 몇 개? 자,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그죠? 펜타. 5개입니다. 펜타곤, 뭐죠, 그죠? 펜타. 자, 펜타곤 옵니다. 그래서 탄소 5개짜리야. 자, 노멀 펜테인. 자, 얘가 노멀 펜테인이야. 노멀 펜테인. 자, 노멀 펜테인이 있어요. 얘는 네오 펜테인이야. 네오 펜테인. 그러니까 둘 다 뭐야? 탄소 5개짜리야. 자, 그래서 얘는 화학식이 똑같아요. C5H12 이렇게 돼요. 얘는 똑같아요. 화학식이 똑같아요. 자, 화학식이 똑같다는 얘기는 분자량도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달라? 결합 구조가 달라.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길쭉해지고, 그죠? 길쭉해지고 얘는 구형이 돼요. 이렇게 동그래요. 자, 그럼 누가 인력이 더 세다? 얘가 더 세죠. 그렇죠? 얘가 더 센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편극이 잘 일어난다. 위에서 한 거,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노멀 펜테인이 있으면 어떻게 또 이렇게 있으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요. 구형이면 어떻게 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
좁아, 그치? 얘면은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인력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떤 성질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량은 똑같아요. 근데 끓는 점이 26도씨 더 높아요. 노멀 펜테인이, 그죠? 노멀 펜테인. 자, 얘가 더 높아요. 오케이. 그럼 결국 모양이 저 인력 상호작용을 결정하는구나.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뭐 배웠어요? 극성 분자는 무슨 힘? 쌍극자 힘. 두 번째 무극성 분자는 뭐다? 분산력이라는 게 있다. 분산력. 반대로 말스 힘. 자, 무극성 분자는 그럼 무극성 분자가 어떻게 정기적인 힘을 발생하지? 순간 쌍극자, 그죠?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되고 그 옆에 있던 게 유발돼서, 그죠? 유발 쌍극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이 뭐죠? 수소결합 자, 생명과학. 단백질 같은 거 아니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뭐야? 연기설. 수소결합이에요. 그죠? 연기설. 연기할 오케이. 자, 수소결합이요. 볼게요. 수소결합은 자, 일단 뭘 기억해야 돼요? H랑 NOF만 만나는 뭐 그런 자, 거. FON, 폰을 기억해야 돼요. 자, 폰, 자, 그죠? 수소결합은 폰이에요. 자, FON이 대표적인 어떤 원소예요? 뭐가 돼요? 대표적인 어떤 원소예요? 자, 주기율표에서 주시. FON이 오른쪽 대표적인 그렇죠. 위에 있는 오른쪽 거.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그렇죠. 전기음성도가 강한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전기음성도. 자,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강한 애들이야. 자, 그러면 F에 달려있는 수소가 있어요. O에 달려있는 수소가 있어요. N에 달려있는 수소가 있어요. 자, 수소는 전자가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예요. 근데 그 한 개를 뭐야? 얘랑 공유결합한 게 쓰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내 하나밖에 없는 내가 전재산이 만 원이야. 전재산이 만 원이야. 자, 우리 10,000원 같이 쓰자. 자, 우리 10,000원 착하니까 같이 쓰자. 근데 얘가 어떻게? 졸라 나쁜 놈이야. 그래서 같이 쓰는데 내가 한 9,000원 쓸게. 그러면서 이렇게 갖고 가는 거야. 어이구.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그지가 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같이 쓰자 그랬는데 내놔. 그러면 땡겨가는 거야. 굉장히 세게 땡겨가는 거야. 그러면 이 수소는 뭐야? 전자가 거의 없는 거지. 없는 상태야. 전자가. 날강기. 자, 그죠.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데 너무 센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는 거야. 이거 쌍극자이긴 한데 그 쌍극자가 뭐야? 너무 심해. 특이할 정도로 너무 심해. 이상할 특이할 정도로 정도로 너무 심해. 자, 얘네들 특이할 정도로 너무 심한 델타 플러스와 또 다른 옆에 다른 FON이 또 있겠죠. 그러면은 자, FON은 다른 어떤 원자와 결합해서 전자를 잔뜩 끌어왔겠죠, 얘네는. 그쵸. 그죠? 자, 특이하게 너무 플러스가 세. 특이하게 너무 마이너스 그럼 세. 붙여야 되네. 심지어는 이 수소가 어떻게 하냐면 전자가 없으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에 굉장히 가깝게 접근이 돼. 전자의 방해가 없으니까 얘네들 사이에 너무 가깝게 접근이 되는 거야. 자, 가까울수록 뭐야? 인력은 증폭되죠. 그래서 너무 센 상호작용이 발생해. 얘네들끼리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뭐라고 하자? 수소결합이라 하죠. 그렇죠. 원래 이거는 결합이 아니야. 원래는 뭐야? 분자 간 힘이야. 분자 간 힘을 결합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 이제까지. 근데 얘는 너무 세서 뭐야? 결합이라는 표현까지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야. 강한 분자 간 상호작용이야. 자, 이런 거죠. 그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FON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 자, 물분자. 자, 물분자 FON이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FON이야. F에 있는 H. 그죠? 얘네들끼리 상호작용. 그러니까 여기 있던 뭐 또 다른 FH랑 뭐 이렇게 상호작용 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을 보는 거야. FH.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O. 그죠? O. N 이렇게 있어요. N. 자, 그러면 FH끼리의 수소결합과 자, 물분자끼리의 수소결합과 자, 암모니아끼리의 수소결합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제일 셀까? 수소결합 중에 누가 수소결합이 제일 셀까? F? F가 제일 세. 왜? 제일 힘이 얘가 전기음성도 제일 제일 세네. 그죠? 제일 세네야. 그 다음 누구야? O죠, 그죠? N이 제일 약해요. 자, 수소결합 한 개만 봤을 때. 자, 수소결합 자체의 세기야. 한 개의 세기. 자, 그러면 끓는 점은 누가 제일 높을까? 끓는 점은 F가 제일 높겠죠. 다. 물이 제일 높아요. 예? 자, 얘가 물이 제일 높아요. 왜요? 왜 그럴까? 산소가 뭔가 특이한 놈이라서. 자, 얘는
결합 하나의 세기는 센데 결합을 하나당 몇 개밖에 못해요? 2개밖에. 2개. 자, 물은 어때요? 결합을 4개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4개 가요? 네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얘가. 그래. 자, 물 분자의 원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소가 이렇게 있고 정사면체 구조로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잖아. 자,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이 2개,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이 2개니까 맞네. 짝이 딱 맞아. 아. 짝이 딱 맞아서 어떻게 해? 하나당 4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 얘는 4개를 할 수 있어. 근데 FH는 수소 결합을 하나당 뭐야? 2개씩밖에 못하는구나. 2개. 그래서? 그치? 하나당 세기는 세더라도 개수가 적어. 그치? 자, 그래서 물 분자가 제일 많아. 딱 자, 그러면 적당해서. FH와 NH3 중에 누가 더 셀까? 끓는 점은? FH 왜? 그거까지는 자, 찍었다 그러고 찍었어요. 찍었어요. 자, 암모니아도 결합을 2개밖에 못해요. 왜 그럴까? 암모니아는 왜 2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왜 2개밖에 아, 못해요?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마이너스 짝이 안 맞아 얘가. 아 마이너스는 하나밖에 없는데 플러스가 3개야. 그치? 그러니까 분자 하나당 짝이 안 맞아. 마이너스 하나에 플러스 3개니까 해봐야 2개야. 해봐야 2개야. 그러니까 딱 맞는 게 뭐밖에 없어? 다 물밖에 없네. 딱 물밖에 적당한 없어. 놈이에요. 딱 적당한 놈. 자, 그래서 물의 이제 수소 결합이 굉장히 특이한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의 자, 얘가 정사면체 구조니까 이제 몇 도야 각도가? 109.5도. 약 109.5도죠. 109.5도인데 이 109.5도의 각도를 쭉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109.5도. 뭐가 나와요? 육면체가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뒤에 얼음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죠? 얘네들의 입체 구조가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의 구조 때문에 얘의 구조가 나와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수소결합이 뭔지 배웠습니다. 수소결합. 수소결합의 크기. 수소결합의 크기는 공유결합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쌍극자 힘이나 분산력에 비교하면 매우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매우 강하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우리 생명과학에서 자, AGCT죠. A, G, C, T입니다. 아데닌과 구아닌은 어때요? 고리가 2개짜리예요. 그죠? 고리 2개짜리를 무슨 개라고 하죠? 아, 이게? 아니 그런 거 이게?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이게? 뭐라 그러지? 자, 뭐라 그러죠? 알아. 이거 얘기했는데 제가. 알아. 퓨린계. 오케이. 아. 퓨린계. 맞아. 그렇죠? 자, 고리 한 개짜리를 뭐라고 한다고? 기억 안 나요. 확실히 피리미딘계. 안 피리미딘. 썼는데 자, 피리미딘계. 넌 자, 이거 뭐 기억 안 생명하는 사람만 기억하세요. 생명 화학은 필요 없고 생명은 알아야 돼요. 생명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퓨린계. 왜 이름을 정했냐? 퓨린계, 피리미딘계. 얘는 고리 2개야. 얘는 고리 하나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짝을 이룬다고. 그죠? 짝을 이뤄요. 자, A와 T가 짝을 이뤄요. 자, 퓨린과 피리미딘이 짝을 이루는데 얘의 입체 구조와 얘의 입체 구조가 어때요? 자, 여기 산소와 질소에 달려있는 수소 사이에 뭐가? 수소 결합이 생긴다는 거야. 그죠? 자, 질소에 달린 수소와 또 다른 질소의 수소 결합이 딱 생겨요. 그래서 A와 T가 상부 결합하는데 수소 결합 2개 맨날 이렇게 그려줬잖아. 그지? 간단하게. 자, 구아닌과 사이토신도 퓨린과 피리미딘인데 어떻게 해요? 이빨이 딱 맞아요. 그죠? 여기 있는 질소에 달린 수소와 또 다른 산소와 상호작용. 질소에 달린 수소와 또 다른 질소. 자, 이렇게 해서 G와 C는 수소 결합 세게. 자, 그래서 GC의 구조가 많을수록 뭐다? DNA의 인력이 더 세다 그랬죠, 그죠? 오케이.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가 수소 결합,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수소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뭐야? 단백질 이런 것도 다 수소 결합이라고 했죠, 그죠? 네.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건 다 수소 결합이에요. 됐습니다. 자, 요거 생명과. 자, 그래서 분자 간 힘에 대한 얘기 다 했습니다. 자, 분자 간 힘.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 간의 힘은 수소 결합이 제일 센다. 자, 그 다음에 쌍극자 힘이 세고 분산력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거.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소 결합을 하더라도 분자량이 다르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수소 결합은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폰에 달린 수소, 그죠? 폰에 달린 수소와 또 다른 폰이 있어야 돼. 알겠어? 예. 자, 쌍극자 힘은 언제 발생해? 쌍극자가 있어야 돼. 극성 분자가. 자, 분산력은 뭐야? 무극성 분자야. 자, 그런데 수소 결합이나 쌍극자 할 때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을 비교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분자량에 따라서도 뭐가 달라. 그렇지. 수소 결합과 쌍극자 힘이 분산력도 존재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자, 그러니까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분산력은 수소결합과 쌍극자 힘의 모두 분산력도 존재한다는 거야. 결론. 분산력은 뭐다? 모든 분자에 존재한다는 거야. 모든 분자.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수소결합 자체 이제 분자량이 비슷해. 분산력을 비슷하게 따진다면 수소결합이 제일 세. 그 다음에 쌍극자 힘. 제일 약한 게 분산력이야. 오케이? 제일 약한 게 분산력이야. 하지만 얘네들은 뭐야? 분산력이 존재해. 까지 알아야 돼. 그죠? 분산력이 존재해. 자, 분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져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요 그래프 나오죠? 자, 별표 3개. 무슨 얘기야?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 내신 문제 요 그래프가 안 나면 잘못 낸 겁니다. 그죠? 자, 안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요거 해석하면 돼요. 요 그래프 해석하면 돼요. 자, CH4, SiH4, GH4. 자, 얘네들 뭐죠? 자, 첫 번째 빨간색 그래프 뭐죠? 어떤 애들이죠?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무슨 분자죠? 무극성? 아, 무극성 분자야. 자, 무극성 분자. 자, 무극성 분자에서 분자량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네. 아, 분산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분산력. 자, 두 번째. 자, NH3, pH3. 얘네들은 뭐야?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예요, 그죠? 네. 극성 분자는 분자량이 비슷하면 어떻게 해? 당연히 얘가 더 세. 그죠? 자, 얘가 더 세. 자, SiH4와 pH3를 비교하면 pH3가 더 세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극성 분자가 더 세. 자, 얘네들도 다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가 더 세. 자, 이렇게 극성 분자끼리도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량이 커지면 인력이 더 강해. 왜? 극성 분자도 뭐가 있기 때문에? 분산력이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지, 그지? 극성 분자도 분산력이 있어. 그래서 극성 분자지만 분자량이 클수록 인력이 강해. 그러면 얘네 세 개는 뭐인 거야? 자, 얘네는 이 규칙성을 알겠어. 얘네 세 개는 뭐야? 예외잖아. 규칙의 예외야. 얘는 왜 갑자기 졸라 세? 수소결합 할 수 있냐? 그죠? 아, 수소결합 할 수 있다. 자, 수소결합 할 수 있다. 수소결합을 할 수 있어요. 수소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수소결합의 세기는 HF가 더 센데 왜 물이 더 높아? 얘는 수소결합을 4개를 할 수 있어. 4방향으로. 그죠? 4개를 할 수 있어. 자, 얘는 수소결합을 2개밖에 못해. 2개밖에 못해. 얘도 2개밖에 못해. 짝이 안 맞아서 2개밖에 못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시험 문제 하나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다시 이렇게 딱 얘만 딱 보면 돼요. 됐습니다. 자, 다음 내용. 자, 증기압. 증기압의 의미가 뭘까? 증기압력이죠. 근데 증기압력의 의미가 뭐죠? 얘를 어떻게 측정하죠? 그 수은할 때 그때 그거 아니야? 아, 맞아요. 수은할 때 그렇죠. 수은의 그런 증기압은 고려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야. 자,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자, 밀폐된 공간에 여기가 뭐냐면 진공이에요. 자, 진공 상태예요. 자, 진공 상태에 여기에 뭘 넣는다? 자, 여기에 액체를 넣어요. 자, 진공에다 액체를 넣고 밀폐를 시켜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증발하겠죠. 그죠? 증발할 겁니다. 표면에서 얘가 이렇게 탈출할 거예요. 증발할 거야. 자, 증발이 일어나면 여기 기체 상태의 입자가 존재하기 시작하지. 그럼 뭐가 생겨요? 응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그걸 뭐라고 하죠? 동적 평형 상태. 그렇죠? 자, 증발과 응축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이 지나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자,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자,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뭐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에요. 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뭐라고 한다? 증기압이라고 해요. 증기압.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증기압이 높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많이 증발했다. 그쵸. 많이 증발.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아, 좋은 얘기요. 끓는 많이 점이 낮다? 무슨 끓는 점이 맞다. 낮다. 인력이 약하다. 약하다. 오케이. 오, 바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증기압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야? 증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증발을 잘한다는 거야. 증발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야? 증발이란 게 뭐야? 증발이란 게, 자, 요게 표면에 있는 입자들, 액체의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하다가 어떤 애들이 특정 속도를 갖고 얘네들의 인력을 극복하고 탈출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러면 탈출을 잘한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인력이 약하니까 탈출을 잘하겠지. 그러니까
증기압이 높다? 증기 상태로 많다? 증발 속도가 빠르다? 결국 뭐다? 인력이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증기압이 높다는 것은 인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끓는 점이 나타나는 얘기지. 그렇죠. 이해됐어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 했어요. 끝. 자, 증기압력. 일정한 온도에서 진공 용기에 액체를 넣어두면 진공 용기에 액체를 넣는 거야. 그럼 뭐야? 처음엔 증발해. 그쵸? 증발해. 자, 나중에 어떻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오케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나타내는 증기압력. 자, 여기 끝이 이거 먼저 확인해야 돼. 끝이 막혔네, 그죠? 막혔습니다. 그럼 대기압은 없는 거야. 자, 진공이야. 자, 요렇게 수분 기동의 높이가 똑같아. 그럼 얘가 진공이면 얘도 진공이라는 거지, 그지?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수분이 같은 높이에서 딱 여기 갖고 이제 누르는 힘을 비교하는 거라고. 그렇죠. 자, 얘도 같은 높이를 여기 점선 이렇게 해주잖아.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누르는 힘과 여기서 누르는 힘을 비교하는 거야. 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 자, 여기 있던 수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갔대. 왜 밀려갔을까? 그렇죠. 시간 지나면 얘가 뭐야? 증발해서 기체가 발생해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치? 압력이 생겨. 자, 근데 이 높이가 얼마야? 38cm야. 자, 무슨 얘기지? 0.5기요. 0.5기야. 이 증기가 내는 압력이 0.5기야. 자, 야, 훌륭하죠, 그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요렇게, 적극적으로, 저렇게. 하나도 맞았어. 저렇게 얘기를 잘한다는 거는 뭐냐? 복습과 예습을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따진다. 자, 증기압의 크기. 자, 증기압은 액체의 양과 관련이 없어요. 액체의 양과 관련이 없어요. 자, 증기압은 뭐에 영향을 받을까? 증기압은 뭐가 높으면 증기압이 세질까? 그 증발 속도가 빨라야 되겠지, 그지? 온도? 온도가 높아야지, 그지? 온도가 높으면 증발을 잘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온도와 압력? 압력은 아니야. 압력이랑 상관없다 그래. 그쵸. 우리 이제 증기압이 뭐야? 진공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외부 압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네. 자, 온도와 증기압력. 자,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커져요. 그죠? 탈출을 잘하니까, 그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 분자간 힘이 어때야지? 약해야지 증기압이 커져요, 그죠? 자, 분자간 힘이 크면 증발이 안 되니까 증기압력은 오히려 작아져요. 됐죠? 자, 그래서 온도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대단하다. 자, 증기압 곡선.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 증기압력을 재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증기압이 세져요.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 그래프로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증기압을 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증기압을 딱 재다가 자, 물이에요. 100도씨가 되는 순간 뭐랑 똑같아요? 증기압력이 760ml. 뭐죠? 일기압이에요. 일기압.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증기가 이렇게 나오는 압력, 증기가 탈출하는 이 압력이 대기가 누르는 힘과 똑같아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끓는 점에 따라 이 내부에서도 갑자기 내부에서도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갑자기 끓는다. 내부에서도 기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끓는 점, 기준 끓는 점. 대기압이 뭐와 증기압이 같아지는 그 온도를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해요. 자, 기준 끓는 점. 자, 대기압, 외부 압력과 뭐가? 증기압이 같아지는 끓는 점. 자, 일기압일 때, 특히 일기압이 대기압이니까 특히 일기압일 때를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일기압일 때.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자, 내가 외부의 압력을 낮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 외부의 압력 낮춰. 그럼 무슨 얘기야? 외부 압력 낮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온도는 똑같은데 온도 안 똑같죠? 안 똑같은데 여기잖아, 온도가. 그거 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온도가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낮은 내려온다?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낮은 온도 그렇죠?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이거지. 해석을 잘못했어. 자, 외부 압력을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 끓는 점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끓는 점, 그죠?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 끓기 시작하니까. 됐죠? 네, 됐습니다. 자, 끓음. 자, 외부 압력 일기압과 증기압이 같아지는 온도를 끓는 점. 특히 대기압일 때는 기준 끓는 점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끓는 점. 일반적으로 분자간 힘이 작은 액체일수록 증발하기 쉬우므로 증기압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낮다. 자, 여기.
자, 얘도 이제 등장할 것 같죠, 시험에, 그죠? 네. 자, 여기 증기압 그래프를 이해했어. 그러면 얘네들을 쫙 해놓고 얘네들의 의미를 물어보겠죠. 자, 대기압이 760이야. 다이에틸 에터. 자, 이거 뭐죠? 자, 얘 어떻게 생긴 애예요? 자, 이렇게 생긴 애라고 몇 번 얘기했죠, 이렇게 생긴 애예요. 네, 그렇게 생기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애예요. 저거 배운 적 있어요? 저거? 와, 정말? 변조 뒤진다. 내가 몇 번을 그렸는데. 진짜? 자, 이게 실제로 뭐야? 처음 보았어. 순수 처음 진짜 보았어. 맞다. 시끄러. 순수 처음 본다고? 내가 이제 설명한 게 몇 번인데. 자, 인적 있냐 저거?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그죠? 자, 유기물, 탄소, 수소가 되어 있는 유기물은 수소를 빼고 탄소가 그린다. 너무 많기 때문에 탄소를 그냥 직선으로 그려요. 수소는 자, 빼고 수소는 한다. 너무 많기 때문에 뭐야? 나머지는 다 그냥 수소라고 너무 그린 거야. 많은 거에 그러면 이제 더 많기 단순화시킨 때문에 그림이 빼고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얘가 다이. 자, 얘가 뭐야? 얘가 에타잖아. 에타잖아. 에타가 두 개 있잖아. 그래서 뭐야? 다이에틸. 다이가 2라는 얘기잖아. 다이에틸. 자,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뭐가 있어? 산소가 있잖아, 그지? 산소. 탄소와 탄소 사이, 에틸과 에틸 사이, 다이에틸 사이에 산소가 있어. 그래서 다이에틸 있어.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오케이. 고급. 오케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고급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유기화학 할 거잖아. 그죠? 유기화학 할 거잖아. 뭐 약대나 뭐 의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 유기화학 해야 되잖아, 그지? 자, 이거 이름 붙이지 마, 뭐 이런 거. 자, 됐습니다. 다이에틸 에터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에탄올은 알죠, 그죠? 에탄올 알죠? 자, 다이에틸 에터는 거의 무극성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끓는 점이 어떻다? 자, 증기압이 낮은 온도에서도 증기압이 높아요. 자, 다이에틸 에터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끓는 점이 낮다라. 끓는 점이 낮다. 왜 낮아요? 입자한 인력이 작아요. 인력이 작다. 자, 그래서 증기압은 어떻게 해요? 커요. 커요. 낮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한 38도 C 정도에서 뭐다? 끓기 780 시작한다. 끓는 끓기 시작한다. 자, 에탄올은 에탄올은 얘가 뭐예요? 에탄올 어떻게 해요? 좀 더. 자, 에탄올은 어떻게 높은 그래요? 온도에서 된다. 자, 에탄올은 이거죠. 네, 그렇죠. 얘예요. 네. 자, 여기서 한쪽 다리를 떼면 얘예요, 그죠? 그럼. 자, 얘가 이제 CH3, CH2OH예요. 얘가 에탄올이에요. 네. 얘보다 크기가 작잖아. 예. 그럼 분산력은 누가 더 커요? 분산력은 얘요. 분산력. 얘가 더 커요. 그죠? 얘가 더 무거워요. 얘가 더 커요. 자, 그런데 왜 분산력이 왜 그렇지 얘는? 얘는 왜 더 끓는 점이 높아요? 인력이 세서. 왜 인력이 세요? 얘가 극성이야. 얘가 작으니까. 아니, 작으면 인력이 약해져야죠. 작으면 분산력이 작아지잖아. 근데 왜 인력이 더 세요? 그거여서 그 물처럼 가는 게 뭐야? 물처럼. 그러니까 그 OH란 게 보이면 뭐야? OH란 게 보이면 뭐가 가능해? OH란 게 뭐예요? 수소결합. 수소결합이 가능해. 자, 얘가 O와 H가 있잖아. 또 다른 OH가 있을 거 아니야. 얘와 얘 사이 수소결합이 가능해. 그죠? 수소결합. 여기 탄소 이렇게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수소결합이 가능해서 뭐다?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때? 끓는 점이 되게 높은 거야. 그렇죠. 자, 물은 수소결합을 더 많이 해.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은 거야. 그냥 개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세트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세트산은. 수소결합제도. 자, 아세트산은. 자, 아세트산은 뭐죠? 화학식이? C. CH3, C3, COOH요, COOH. 그죠? 자, CH3, 자, 입체 구조를 이렇게 돼요. COOH요. 자, 뭐 할까, 얘? 아, 쟤도 수소결합하는. 수소결합을 해요. 얘도 수소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얘가 CH3, H3.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얘가 C. 자, 얘가 O. 자, OH가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뭐 보여요? 무언가 보인다. 뭐 보이죠? 뭐가 보여요? O에 달린 H가 O. 이거 수소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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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수소결합이네. 와. 자, 근데 이빨이 어때요? 만물. 딱 맞아요. 네. 이빨이 딱 맞아서. 자, 원래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얼마죠? 그거 180? 180? 자, 계산해 보면 되죠. 자, 탄소 두 개예요. 얼마예요? 24. 14. 플러스 산소 두 개예요. 2. 32. 32. 플러스 4 하면 얼마예요? 60이죠. 아까 60입니다. 자, 근데 아세트산의 분자량을 재보면 120이 나와요. 네. 실험적으로 아세트산의 분자량을 재면 120이 나와요. 왜 그럴까? 오류 이중결합. 그렇지. 얘 뭐야? 얘는 두 개가 같이 다녀. 와우. 얘가 딱 붙어서 같이 다녀. 쉽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원래 하나짜리인데 두 개씩 측정이 된다는 거야. 와. 신기하죠, 그죠? 뭐 때문이야? 수소결합 때문에. 수소결합. 자, 이빨이 딱 맞아서 뭐야? 인력이 더 세죠, 얘는.
그죠? 더 셉니다. 요런 특징이 있다. 오케이. 자, 잘 그려보고, 다 그려놓으세요. 아이스크림. 자, 다 그려놓으세요. 다 정리하시고. 자, 쉬었다가 요걸 얘기할게요. 상평형도. 그죠? 상평형도. 상평형도에 대한 설명할게요. 자, 요거 잘 체크하시고 그려놓으세요. 다 그리세요. 자, 화학은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화학 잘 그리고 화학식 분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화학과 물리도 그랬죠. 자, 생각해보면 다 그랬죠. 안 그런 게 없어.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자,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 물질은 온도가 높고 압력이 작을수록 기체, 온도가 낮고 압력이 클수록 고체.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프. 자, Y축이 압력이에요. 자, X축이 온도예요. 온도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 뭐가 돼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 뭐가 돼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낮춰. 그래, 쫙 눌러. 그럼 뭐가 될까? 물질이 고체가 돼. 찌부가 되니까 고체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찌부가 되니까 고체가 되는 거야. 그게 고체예요. 자, 고체. 반대로, 자,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으면 어떻게 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기체. 날아가요. 기체가 될 거야. 기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고체와 기체의 이 애매한 상태에 뭐가 돼요? 액체가 돼요. 고체와 기체의 이 애매한 상태를 액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뭐가 있었냐? 자, 요게 있었죠. 자, 액체와 기체 상태를 공전하는 온도와 압력 사이 관계를 뭐라고 해요? 증기압이라고 해요. 자, 그걸 증기압 곡선이라고 합니다. 증기압 곡선이라고 해요. 자, 고체와 액체를 이렇게 나누는 요 곡선이 있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융해 곡선이라고 해요. 융해 곡선. 자, 얘가 융해 곡선이에요. 자, 융해 곡선. 자, 그 다음에 고체와 기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이 곡선은 뭐라고 하면 돼요? 고체에서 기체가 바로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수화 곡선이라고 하면 돼요. 수화 곡선. 수화 곡선. 자, 이게 물의 상평형도예요. 물의 상평형도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신기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요 지점 뭘까요? 그 지점이야? 자, 특정 압력과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같이 고체, 되는 액체, 거? 기체가 모두 존재해요. 말이요. 이걸 삼중점. T라고 해요. 3. 삼중점. 그래서 세 개가 모두 한 점에 모여요. 그래서 이 압력과 이 온도가 되면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존재해요. 이걸 삼중점이라고 해요. 말이 되는데 저기.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삼중점 위에 대기압이 있어. 삼중점 어떤 물질이죠? 물이라고 그랬죠. 대기압이 여기 있어. 자, 대기압과 증기압 곡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죠? 네. 지금 뭘 상이야? 아니, 아까 했잖아. 증기압 증기압 곡선과 대기압이 만나는 이 점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 기준 끓는 점이라고 했죠. 맞아. 기준 끓는 점. 아, 진짜. 세상에 저런 거 죄송합니다. 기준 끓는 점이라네요. 쟤는 뭐 자, 10분 전에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대기압 1기압과 자, 여기 융해 곡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면 돼요? 자,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 기준 기준 융해점? 어느 점, 그죠? 어느 얘는 점. 어느 점 맞네. 또는 녹는 점이라고 해도 돼요. 자, 기준 어는 점 또는 녹는 점. 기준 녹는 점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멜팅 포인트, 그래서 MP라고 불러요. MP. 자, 기준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그래서 BP라고 불러요. 보일링 포인트. 됐죠? 자, 이게 물이에요. 자, 물은 자, 특이해요. 물은 일반적인 물질과 달라요. 이상하다 해주시면 안 돼요? 이상하다 해주시면 안 돼요? 뭐가 다를까? 자, 요 부분이 달라요. 요 부분. 자, 요 부분. 융해 곡선이 달라요. 융해 곡선이 죄송합니다.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자,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물질은 자, 고체 상태에서 아무리 힘을 가해도 액체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고체가 되죠. 네. 근데 얼음은 고체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뭐가 돼요? 녹아요. 액체가 돼요. 와우. 자, 얼음은 힘을 가하면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 되게 특이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내가 대기압, 자, 외부의 압력을 높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외부 압력을 높이면? 외부의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높아져. 끓는 점이 끓는 점이 높아져요. 높아지죠. 끓는 점이 높아져요. 자, 그래서 끓는 점.
자,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해요. 오르는 끓는 점은 올라가요. 자, 근데 어는 점은 어떻게 돼요? 원에 내려가요. 어는 점은 내려가요.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해요. 점점 내림. 어는 점은 내려갑니다. 압력을 올리는데 어느 점이 왜 내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용액에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예요. 일단 자, 이런 대기압을 높이면 어떻게 끓는 점이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내려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일반적이지 않은 물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물질의 대표로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냐?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자, CO2. 자, CO2. 자, 이산화탄소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자, 어떤 일이 하지 마. 발생하냐? 이산화탄소 그래프를 하지 그려보면 말라고. 삼중점이 이렇게 있고 자, 잘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켜줄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융의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융의 곡선. 융의 곡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뭐라고? 고체, 뭐래? 뭔데? 액체, 기체예요. 오. 자, 이산화탄소는 무슨 물질이에요? 자, 액체 이산화탄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승화되는 거라서? 삼중점이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대기압이 삼중점보다 낮으면 뭐가?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하는 승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액체 이산화탄소를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대기압보다 높은 그렇죠. 데에서 압력을 있어야 돼. 높여주면 돼요. 압력을 압력이 높아준 상태에서 온도 조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액체 상태로 보여주는 거. 액체 상태.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승화성 물질이냐 승화성 물질이 아니냐는 뭘로 따지는 거야? 삼중점이 대기압보다 높냐 그렇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질문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얘는 자 대기압을 높여주면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끓는 점도 높아지고 자, 뭐도 어는 점도 높아집니다, 그죠? 이렇게 달라지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 해석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문제 나오겠죠? 자, 압력에 따른 상태 변화. 자, 대부분의 물질은 압력을 가면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짜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의 물질은 다른 말로 뭐야? 물은 아니다, 그죠? 대부분의 물질은 그런데 물만 안 그래요. 자,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뷰테인 뭐죠? 탄 10, 15. H10. 오케이. 와, 자, 어디공이야? 15H10. 자, 이 15H10이 탄소가 한 줄로 쭉 이렇게 연결된 걸 뭐라고 하면 되죠? 그러게요. 자, 한 줄로 쭉 된 걸 뭐라고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르말. 근데 이제 영어죠. 노멀이에요. 노멀 뷰테인이라고 해요. 정말. 노멀 뷰테인. 그렇죠. 한 줄로 쭉 돼 있는 거, 그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높은 압력을 가면 액체로 변한 뷰테인이 우리가 아는 뭐예요? 부탄가스야. 자, 우리 부탄가스 어떻게 갖고 다니죠? 부탄가스통, 그죠? 그거 흔들어 보면 뭐야? 액체예요. 기체 아니었어요? 액체처럼 찰랑찰랑 보이죠? 우리 이거 안 흔들어 봤니? 흔들어 보면 이게 액체가 느껴지죠, 그죠? 흔들어 봐. 흔들어 보세요, 액체예요. 자, 어떻게 액체예요? 높은 압력으로 그 가스통에 넣었으니까, 그죠? 액체 상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기하면 갖다 놓고 이제 부탄가스통 갖다 놓고 밑에다 한번 가열을 해봐요. 그러면 그죠? 그게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죠, 그죠? 뻥 터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이제 액체로 변화시켜 보관하는 게 부탄가스통이에요. 그게 부탄가스통이에요. 자, 상평형 그림. 자, 상평형은 뭐다?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를 상평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곡선이 만나는 점, T점. 자, 얘를 뭐라고 한다? 삼중점. 삼중점. 이 삼중점에는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액체, 기체 모두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삼중점이라고 한다. 삼중점이라고 한다. 자, 융의 곡선. 자, 요게 융의 곡선. 자, 증기압 곡선, 승화 곡선. 자, 이름. 자, 증기압 곡선. 증기압 곡선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게 증기압 곡선이죠, 그죠? 증기압에 대한 설명하면서. 자, 삼중점이 있어요. 여기서 뭘 체크해야 돼요? 자, 1기압, 대기압보다 삼중점이 아래에 있네. 그럼 얘는 뭐다? 액체 상태를 지나가는구나. 그죠? 액체 상태를 지나가는구나. 자, 이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렇게 변해갈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자, 특정 온도에서 자, 어떻게 해요? 압력을 낮춰요. 낮은 압력이 기체야. 자, 압력을 높이면 뭐가 돼요? 고체가 돼요. 고체. 자, 거기서 압력을 더 높이면 뭐야? 다시 액체가 돼요.
자,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운동 그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유는 뭐 때문에? 물은 융의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와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외우면 돼요. 딴 거 안 나와요. 자, 이산화탄소는 자 뭐다? 양의 곡선, 그렇죠?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융의 곡선이. 자,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얘는 뭐다? 액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액체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서 뭐가? 고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점. 자, 대기압이 뭐다? 3중점 아래에 있다. 그럼 얘는 뭐다? 승화성 물질이다. 이거죠. 승화성 물질. 그래서 액체 상태에 잘 녹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 무슨 얘기했죠? 자, 물에서 만약에 내가 어딜 가면 산 꼭대기 갔어. 높은 산에 갔어. 자, 높은 산에 가면 어떻게 돼? 외부 압력이 떨어져. 자, 외부 압력이 떨어져. 그러면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자,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높은 산에 가서 끓으면 뭐야?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맞아요. 낮은 온도에서 끓으면 쌀이 잘 안 익는다 이거지. 쌀이 잘 안 우리 익는다. 얼지도 잘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압력을 높여준다. 자, 대기 압력을 높여주면 끓는 점은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안 오는 거 아니야? 물이 됐습니다. 수업에서 더 열심히 해요. 자, 여기 나와있죠. 자, 여기 얼음을 나옵니다. 만들기 OS 어떤 표시하시오. 자,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 사이에만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이다. 맞아요? 아니죠. 그렇죠. 자,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만 아닙니다. 극성 분자, 심지어 수소 결합하는 애도 뭐다? 분산력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수소 원자를 포함하는 모든 분자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 왜 고민이? 이런 거 뒤질래? 자, 아니죠. 어떤 애들만 가능해요? 어떤 애들만 가능하다 그랬지? 폰. 그죠? 폰. FON. 그죠? 자, FON에 달려있는 수소와 FON과의 상호작용을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FON 까먹지 마세요. FON. 자, 일반적으로 수소결합은 쌍극자 힘이나 분산력보다 강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 비슷한 분자량에서 이런 얘기겠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자, 암모니아는 다른 15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보다 분자량은 작지만 끓는 점이 높더라. 자, 이 그래프 설명하는 거죠. 우리 아까 나왔던 이거. 그지? 이거 기억나요? 이거? 아니 시험은 난다 그랬잖아. 자, 암모니아는 15족 원소의 다른 수소화합물보다 여기 암모니아 여기 있고 그죠? 수소화합물보다 이렇게 띵띵띵 뭐 이렇게 있잖아. 여기 수소화합물. 자, 분자량이 작은데 다른 말로 뭐야? 분산력은 작은데 끓는 점이 왜 높아? 수소결합. 수소결합. 폰이잖아, 폰. 그죠? 그래서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 자, 액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룰 때 나타나는 압력을 뭐라고 해요? 증기압이라고 해요. 증기압. 자,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 막 그려져야 돼. 밀폐된 공간에 액체를 넣었을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 그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한다. 그죠? 증기압이 셀수록 어떻게 된다? 인력은 약한 거다. 그죠? 좀 끓는 적이 작은 거다. 이렇게. 자, 같은 온도에서 분자 간 힘이 클수록 증기압은 어떻게 된다? 자, 분자 간 힘이 크면 인력이 세니까 증기가 잘 돼, 안 돼? 안 되지. 증기가 안 되면 압력이 부딪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낮다. 안정한 상태. 자,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체의 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을 뭐? 상평형 그림. 상평형 그림. 무슨 날이냐고 그랬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분자 간 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 이제 다시 정리하는 거죠. 자, 요 단어는 얘만 기억하면 돼. 쌍극자 힘이 뭐야? 극성 분자 사이의 힘. 이렇게 그죠? 극성 분자 사이의 힘. 정전기적 힘이야. 그죠? 뿔마니까 정전기적 힘이야. 쌍극자 극성 분자는 분산력이 있어 없어? 있다. 무조건 있다고 뭘 고민해. 분산력은 다 있어. 분산력이 없는 건 없어. 다 있어. 거기에 추가적으로 쌍극자 힘까지 있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산력. 자,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분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거야, 그지? 분자의 크기가 커지니까 전자수가 많아.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다. 그죠? 확률적으로 한쪽으로 쏠려서 편극 현상이 일어나. 오케이.
자,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이나 수소결합이 없어. 분산력, 오로지 분산력이라고. 그죠? 오로지 분산력이야. 분산력만 작용하므로 무극성 분자는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져.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분산력은 뭐야? 분자가 겁나 커질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뭐다? 쌍극자 힘이나 수소결합보다 더 셀 수도 있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분산력은 범위가 넓어. 그렇지? 매우 클 수도 있고 매우 작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분산력은 작아. 그죠? 자, 분자의 표면적이 클수록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표면적이 크거나 길어지면은 분산력이 크다. 이거 그죠? 모양에 따라. 자, 그러니까 넓적하고 길수록 분산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분자가 동그라면 어떻게 된다? 표면적이 작아. 동그라면 표면적이 작아요. 두 번째 뭐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면적도 적어요. 그죠? 그래서 인력이 작아. 그럼 끓는 점이 낮다. 자, 노몰 펜테인과 네오 펜테인. 노몰 펜테인. 노몰이 뭐죠? 노몰이 뭐죠? 보통 보통이란 뭐야? 어떤 애들은 보통이야? 한 줄로 쭉 그냥 단순하게 연결돼 있으면 노몰이라고 한다. 그지? 네오.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오. 뭐 아이소 앞에 뭐 이상한 이름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오, 아이소 막 이런 게 붙습니다. 자, 분자량 똑같아요. 자,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왜 그래요? 모양 때문에. 그죠? 길고 넓적할수록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은 뭐만 수소결합을 한다? FOM. 본. 그 본에 달려있는 수소와 또 다른 NOF 사이에 요 점점점. 얘네들 다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이 작용하는 분자. 암모니아, 물, 플루오린화, 수소, 에탄올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뭐도 있었죠? 콜 아니 이거 하고 그래서 막 하면서 얘는 그래서 분자량이 2배로 측정돼. 아세트산. 아세트산 그렇죠. 아세트산도 수소결합을 하고 얘는 굉장히 특이한 분자량이 2배로 측정되는 CH3COH. 좀 설명을 하면 좀 60인데 120 되는 거. 그렇죠. 60인데 120으로 측정되더라. 왜? 짝이 딱 맞아서 그죠? 맞죠. 2개씩 같이 다니더라. 그걸 이제 다이머라고 해요. 다이머. 2개씩 짜고 그죠? 다이머. 자, 분자 간의 힘과 물질의 끓는 점. 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소결합은 쌍극자 힘이나 분산력보다 강하다. 자, 비슷한 경우죠. 비슷하면 수소결합이 1등. 그 다음 쌍극자가 2등. 그죠? 분산력이 3등. 이렇게 된다. 자, H2O는 분자 사이 수소결합 자기의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보다 끓는 점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액체입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가 비슷한 경우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이 크다. 무슨 얘기야? 쌍극자 모멘트 수소결합도 다 분산력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오네요. 그죠? 시험에 딱 나오잖아. 그지? 내신은 무조건 난다 그랬어요. 자, 끓는 점. 자, 암모니아 얘는 왜 특이하게 왜 커? 수소결합. 자, 얘는 왜 이렇게 돼? 얘는 뭐야? 무극성. 무극성인데 왜 이렇게 돼? 무극성인데 왜 이렇게 돼? 무극성인데 왜 이렇게 돼? 분산력. 아니 왜? 분산력. 분산력. 자, 얘는 수소결합. 자, 얘는 pH3는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인데 왜 이렇게 돼? 극성 분자도 분산력이 있으니까, 그지? 극성 분자도 분산력이 있으니까. 됐죠? 자, 암모니아, 리퀴드, 액체라는 의미예요, 그죠? 암모니아는 분자 사이 수소결합이 작용한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pH3, SiH4보다 끓는 점이 높은 주대가다. 자, 요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극성이니까. 그쵸. 얘는 극성이고 얘는 무극성이니까, 그죠? 극성이라서. 자, 그거는 쌍극자 힘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자, 분산력은 SnH4가 GH4보다 크다. 맞아요? 맞다. 분산력이 더 크니까, 그쵸. 끓는 점이 더 높죠, 그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다 맞네요, 그죠? 다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상평형 그림. 자, 얘도 시험에 나겠죠, 그죠? 딱 나기 좋잖아. 복잡하고 그래프고, 그죠? 그래프고 복잡하면 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다 3중점. 이제 상중점이 뭐보다 세기압보다 낮아. 그럼 고체, 액체, 기체가 지나간다. 자, 낮은 온도에서 자 압력을 점점 낮은 온도에서 압력을 높이면 뭐 이렇게 기체에서 고체, 액체로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자, 낮은 온도의 압력에서 온도를 이렇게 높이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그죠? 3중점 밑에 있으면 뭐다 승화가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안 어렵죠?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몇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유제. 볼게요. 자, 얘 뭐예요? 물이죠. 물. 그죠? 물이 딱 알아야 돼. 물. 자, 1기압보다 3중점이 밑에 있죠. 자, 기억. 이렇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얘가?
걔가 기억을 뭐라고 하면 돼요? 승화돼서 승화라고 하면 돼요. 곡선을 승화. 지나간다. 뭐 그런 거. 승화입니다. 승화 곡선을 지나가니까 승화돼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된다는 거죠. 자, 니은은 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액체에서 뭐 기체. 자, 기체. 액체. 자, 여러분들. 자, 상평형도 나오면 자,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자,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 짜부가 되네. 고체구나. 고액기 아니야? 그쵸? 자,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 그게 기체가 되겠구나. 기체. 자, 그러면 고체와 기체의 애매한 상태는 액체. 자, 요렇게 써놓고 액체, 시작하세요. 기와. 자, 요렇게 써놓고 시작하세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기와. 기와라고 합니다. 기와라고 해요. 기와. 자, 얘네 이산화탄소 그래프죠?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산화탄소 그래프. 오케이. 자, 얘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뭐부터 하라고? 자, 얘가 뭐다고? 고체. 자, 얘는 기체. 그럼 그 사이 액체. 요거부터 쓰고 시작해요. 걔는 CO2. 자, 대기압보다 삼중점이 높네. 그럼 대기압에서 뭐야? 승화밖에 안 일어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상평도 해서 이산화탄소는 마이너스 70도씨 육기압. 자, 마이너스 70도씨. 마이너스 70도씨 어떻게 알아? 대충 그 사이 어딘가. 그치, 대략적으로 알면 돼. 얘와 얘 사이 어딘가겠지. 그 다음에 육기압. 자, 육기압은 요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럼 뭐 자, 얘와 얘가 만나면 뭐야? 고체를 고체겠지. 고체겠지, 그죠? 고체 맞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좌표를 잡으면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 1기압에서는 녹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다. 그렇죠. 얘는 승화성 물질이니까 뭐야? 녹는 점은 여기잖아. 여기와 안 만난다는 거지, 그지? 녹는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A에서 온도를 유지하고 압력을 높인다. 그렇다. 뭐야? 위로 간다는 거야. 액체가 그죠? 된다. 위로 가면 액체가 액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액화가 일어납니다. 액화가 일어납니다. 좋아요. 액체가 된다. 다음. 자, 극성 분자는 아까 한 얘기입니다. 살짝 한 얘기야.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보다 항상 끓는 점이 높을까? 아니다라는 거지. 왜 아니다? 뭐 때문에 아니다? 다 분산력이랑 분산력이라는 애는 범위가 매우 크다. 그치? 수소결합. 자, 무극성 분자지만 뭐가 분자의 크기가 매우 크면 쌍극자나 수소결합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무극성도 수소결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극성 분자인 염화수소는 기체에서 실온에서 기체, 무극성 분자 Br2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얘는 극성인데 기체,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야. 자, Br2는 뭐야? 무극성인데 실온에서 액체야. 적갈색 액체죠, 그죠? 자, 왜? 분산력이 크기 때문이다. 자, 이유는 분자량 차이 때문이다, 이거죠, 그죠? 예, 분산력 때문에, 분산력. 무극성이지만 끓는 점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분산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자, HCl은 쌍극자 힘도 있지만 분산력이 있어. 근데 얘가 작다는 거죠. 작아요. 자, Br2는 분산력밖에 없어. 근데 Br2의 분산력이 염화수소의 쌍극자 힘 플러스 분산력의 합보다 더 크다. 더 크다, 그죠? 자, 분산력의 크기는 0.5에서 10kJ/mol 에너지죠. 자, 쌍극자 힘은 1에서 3이다. 분자량이 매우 크면 분산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F2, HCl, HPr.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자, 분자량은 어때요? 비슷하죠? 분자량이 비슷하면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 얘기죠. 자, HBr은 여기에 뭐도 있어요? 분자량도 있어요. 분산력도 있죠. 그죠? 그러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 안 했지만, 자, 뭐냐면 임계점이란 게 있어요. 자, 여기 증기압 곡선에 자, 특정 온도 31도씨. 자, 물이죠. 31도씨. 자, 73기압 이상 넘어가면 이 넘어가는 영역에는 기체인지 액체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존재해요. 젤리? 네? 젤리가 아니라 젤리는 아니에요. 젤리는 아닌데 그냥 뿌예요. 그냥 뿌예요. 그 수증기일 수도 있고 물이 이제 응축될 수도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임계 유체라고 해요. 초임계 유체. 자,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을 벗어나면 초임계 유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런 거죠. 자, 임계점. 그렇죠? 온도와 압력이 특정 상태를 넘어서는 걸 임계점. 뭐야 이게? 자, 기울기가 다른 까닭은 뭐 때문일까? 자, 기울기가 다른 까닭은 뭐 때문이게? 기울기가 다른 까닭은 왜 압력을 가하면 얘는 액체가 될게?
물은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되냐고요? 물이 희한한 이유는 뭐 때문이게요? 뭔가 물은 비열이 희한하게 커. 물은 끓는 점이 끓는 점이 희한하게 커.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자, 물의 특이한 현상은 다 수소결합. 물이 왜 그래? 그럼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오. 수소결합. 자, 이 수소결합이라는 애 때문에 뭐가 육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한다 그랬잖아. 자, 육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한 고체 물질이야. 그럼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고리가 깨지. 안 찌그러지. 고리가 깨지면서 수소결합이 끊어져. 힘에 의해서 수소결합이 끊어진다고. 그럼 얘네들은 수소결합이 없기 때문에 뭐야? 오히려 흘러다닌다. 오히려 액체가 된다. 그렇죠? 자, 이런 수소결합의 특이한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자, 그럼 자 이제 요 밑에 문제 열심히 풀어오시고 그죠? 저기 꽉 친구처럼 그죠? 꽉 친구처럼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너무 그죠? 열심히 하지 마. 다 대답도 잘하고 그죠? 이렇게 뭔지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 효율적입니다. 뭔지 모르고 대답만 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고체입니다. 자, 우리 기체 있고 액체 있고 고체입니다. 고체는 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결정 구조. 진짜 쟤니까. 자, 예습은 바라지도 않을게요. 복습만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다음 주에 생각해. 너무 시끄러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중이 안 돼요. 괜찮아요. 이거 계속 때려. 이거 왜 그거 된 거야?